21번에 나오는 밑줄 진 부분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밑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실제로는 직역되어 있는 부분을 글 전체적 흐름에 따라서 어역을 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1번을 보게 되면 한 종의 생물학적 진화, 그 진화에 대한 역사를 밝혀낸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게 있어서 지속 가능하다, sustainable이라는 말이 유지가 계속되고 지속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전환, 그 전환을 촉구하자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3번은 인간의 권리에 있어서 폭넓은 어떤 위반에 대해서 fighting against라는 말은 싸우자, 투쟁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more underrepresented라는 표현은 자, 여기서 이게 부당하게 기술된 이라는 뜻입니다. 자, 부당하게 기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쓰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 5번은 환경에 대해서 lawmaker는 제정하는, 즉 법을 만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권력, 이 권력을 다시 제약을 둬야 된다. 권한에 어떠한 제약을 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글을 직역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어역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이 내용은 이 사자에 대한 어떤 역사학자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어역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답을 찾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사실은 이 선택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문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마치 핵심어를 찾아서 주제문을 찾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보고 답을 찾겠습니다. 21번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이 there is there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there is there라는 어떤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도입할 때 그때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자, 이 속담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 틸이 접속사죠. 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학자를 가질 때까지. 됐습니까? 자, 사자들이 자신들의 역사학자를 가질 때까지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미화시켜 나갈 것이다. 바로 이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미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속담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자, 첫 번째가 바로 권력과 그 다음에 통제,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을 만드는 제정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환경에 관한 이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이 주어가 나오는데, 환경의 저널리스트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 play the role는 자,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이 사자에 대한 역사학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사자가 자신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학자, 그 역사학자가 나올 때까지는 결국 사냥을 하는 그 주체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환경주의자가 역사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환경주의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핵심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단락이라는 게 처음에 도입된 부분과 가운데가 전개가 되면서 마지막에서 나온 결론, 그 결론이 결국 여기에 정답의 힌트와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의 중간에 전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put across 다음에 A, 그 다음에 to 다음에 B라고 해서 A를 B에게 이해시키다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환경에 대한 견해. 자, 이 견해를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켜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그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보이스라고 해서 두 번째가 나오죠. 대변인이죠. 바로 야생의 인도의 대변인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인간에 대한 소비의 이 현재의 비율이
현재의 비율이 완전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추세로 가면 바로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단어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숲이라든지 습지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여기 황무지, 그리고 해안에 있는 지역, 또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이러한 지역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면 바로 disposable의 말은 그냥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과 같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가속화 시켜 나가는 수요에 있어서 인간의 인구에 있어서의 가속화되어 가는 수요, 즉 인간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르는 수요, 그 수요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쉽게 써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 이제 말의 전환을 합니다. 어떠한 변화를, 이렇게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결국 투부정사가 주어가 됐는데, 투부정사는 바로 이 예시를 들 때 주어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동사가 여기 is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cut down, 줄이는 거죠. 소비를 줄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여기 to가 또 빠졌겠죠. 두 번째, 삶의 방식을 줄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to가 빠졌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인구의 증가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형태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준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여겨지느냐, 바로 인간의 권리를 위배해 간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하지만 또 반전시킵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인간의 이 권리조차도 무엇이 된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시점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 자원을 다 써버리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이런 인간의 권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 시간이 되었다. 자, 가정법을 사용할 때는 동사가 뒤에 과거형을 씁니다. 현재 이루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줘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 목적은, 자, so that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no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말이겠죠. 인간에 대한 권리, 자, 이 권리와, 그리고 또 어떤 권리냐면 나머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권리도 이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여기 있는 마지막 내용이 이 환경에 있어서 이 저널리스트들이 사자의 역사학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환경에 관련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바로 여기서 말했던 이 사자의 역사학자에 대한 추상적인 이런 어떤 개념을 구체적으로 바로 여기서 사용을 했고, 또 가운데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가 계속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글의 표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29번에 나오는 어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1번에 associated에서 요 ed를 붙였는데, 자, 이 ed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건지 또는 과거분사의 역할을 하는 건지는 앞에 있는 또는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avoid라고 해서 동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뒤에서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가 됩니다. 특히 과거분사가 됐을 때는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해당하는 부사구가 한 90% 정도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수에 해당하는 명사의 it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it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서 명사가 될 수 있는 녀석을 찾다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it이 단수로 받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deeply라고 해서 이 ly 붙어 있는 부사의 형태인데, 자, 뒤쪽에 보면 problematic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와 있겠죠. 자, 이렇게 형용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부사가 수식을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역시 does라고 하는 형태의 동사인데, 이게 조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exist라고 하는 동사가 또 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형태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knowing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겠죠. 동명사나 부정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es를 붙여야 합니다. 이제 5번으로 가봅니다. 자, 5번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no라는 동사가 있어서 선행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선행사가 없는 거는 좋았는데 그 뒤쪽을 보게 되면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든지 또는 보어가 없든지 목적어 없는 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 response가 주어가 되죠. are,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typical or atypical이라고 해서 이게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완벽한 형태의 문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what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힌트가 바로 이 or가 되겠죠. 자, or라고 하는 것은 A 또는 B이기 때문에 몸이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whether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 와서,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 푸는 방식을 보게 되면 해석보다는 문장에서 주어진 규칙된 약속, 자, 그 약속을 여러분들 먼저 구문적으로 찾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커버링이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죠. 다루고 있는 제약, 뭘 다루냐면 과학적인 어떤 실험에 관한, 그것도 인간 피험자,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실험에 있어서의 어떤 이 제재나 어떤 제약이, 자, 주어가 되고 동사는 are, 그래서 대단히 엄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험의 대상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들의 inform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즉 설명을 듣고, 또 written이라는 말은 글로 쓰여졌다 했으니까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 그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그들이 제안했던 이 실험들을 to가 오죠. 자, 여기서 submit A to B라고 해서 A를 B에 제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 이 실험을 완전한 throughout 하면 완전한 어떠한 이 검사, 그 검사에 제출을 해라. 이 말은 검사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도 바로 관리 감독하는 어떠한 기관, 그 기관들에 의해서 철저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과학자가, 자, 이렇게 수식합니다. 실험을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죠.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하는 과학자가 이 조동사 can에 걸리는 게 바로 여기 avoid에 걸리죠. 기능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결국 이러한 제약을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실험하는 그거하고 연관된 제약은 스스로에 대해서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들은 또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가는데, 여기 involve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분사가 되겠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도덕적 문제의 대부분은 피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도 여기서 nobody니까 부정어가 왔습니다. 자, 부정어가 오고 그 다음에 비교급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험에 대한 잠정적인 위험을 알 수가 없다. 자, 누구보다 과학자, 바로 그 실험을 고안한 그 과학자보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이 과학자가 가장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자신에 관한, 자,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자신에 관한 실험, 이 실험이 바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형태로 남아 있는데, 하나의 분명한 이 드로백은 단점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역시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임발부도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연관된 위험이다. 즉,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이 알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위험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안다고 해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덜 분명한 단점은 뭐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데이터, 자료가 리미트죠. 한정되어 있는 범위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실험을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한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해부나, 자, 여기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생리적인 이러한 것들은 이 vary가 동사가 됩니다.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양하냐면 굉장히 작지만 상당히 중요한 어떠한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다양해질 수 있고 또 무엇에 따라서냐? 성이나 나이나 또는 삶의 스타일이나 그리고는 다른 어떤 요소들, 자, 이 네 가지 요소에 따라서 작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 여기서 vary가 왔으니까 동사가 됩니다.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실험에 대한 결과, 자, 이 결과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동사가 are, 요게 존재하죠. 그래서 자, 뒤에서 이제 앞에 거를 또 수식하겠죠. 이렇게 어떤 단 하나의 대상을 두고 유래가 된 그러한 결과들, 한 대상에 의해서 나타난 실험의 결과, 따라서 그 실험의 결과가 제한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무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알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즉, 그 실험 대상의 반응, 이 반응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건지 또는 그렇지 않는, 자, 이 보편화, 즉 전형적인 것에 대한 이례적인 형태가 되는 건지, 한 집단으로서 인간에 대한 그 반응, 그 반응에 전형적인 것인지 또는 이례적인 것인지를 알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 왜? 실험에 대한 대상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어법 문제에서는 해석보다는 약속된 규칙에 의해서 와야 될 요소가 전후에 와 있는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있으면 해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휘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에 있는 어휘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0번의 어휘 문제는 일단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의 반대가 될 수 있는 단어를 먼저 찾는 거죠. 이 quantity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을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opposite, 반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opposite의 반대는 same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match라고 하는 것은 일치가 됩니다. 자, 이 반대는 불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influence가 영향을 받는다인데, 자, 그 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 la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결핍,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반대가 되는 것은 어떠한 용기를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일단은 모든 1번에서 5번까지 단어의 반대가 될 수 있는 단어를 먼저 한번 훑어보시고, 전후에서의 어떠한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단어가
반대로 표현이 돼야만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의문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 Bandi's effect라고 하는 것은 편성 효과라는 뜻인데 이것이 일어나느냐. 자, 이 전체가 다시 주어가 됩니다. 이 편성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데 바로 측정에 대한 역사죠. 빛에 대한 속도, 빛의 속도의 측정에 그 역사에 의해서 측정이 지금 증명이 되는 게 바로 편성 효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유가 제시됩니다. 이러한 스피드는 바로 베이시스, 기반을 이루고 있죠.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상대성에 대한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도 빈번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측정되는 그러한 여기서 물리량이죠. 과학에서 그 물리량 중에 하나가 바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피드를 가지고서 이 물리에 있어서 어떤 양적 부분의 측정을 나타내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As far as we know라고 해서 뭐뭐 하는 한이라는 자, 이게 접속사고 주어 동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러한 스피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라고 해서 however를 썼기 때문에 이제 반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however는 앞에 나와 있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이 however에서 어떻게 바꿔 설명하느냐면 1870년에서 1900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험들, 이 실험들이 속도를 발견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대에서 1950년에 이르기까지 그 반대가 발생했다. 자, 반대가 발생했다는 것은 빠르다의 반대가 결국 모든 실험에서 발견한 속도. 자, 모든 실험에서 발견한 속도. 이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low가 앞에 있는 high하고 서로 반대가 되니까 however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pposite 요것도 맞죠. 왜냐하면 however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너무 빠른 속도에서 너무 느린 속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의 실수가 자, 이 실수에는 결과들이 항상 한쪽 면에서만 실제 가치, 그 실제 가치에서의 한쪽 부분에만 딱 맞는 그러한 형태에 일어나는 실수, 그거를 뭐라고 불려지느냐, 즉 뭐라고 하느냐면 편향, 우리가 편향이라고 얘기하죠. 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일어났었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험자가 잠재의식적으로 adjust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들의 결과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요렇게 바뀐 것이 결국 조정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죠. What they expect. 그들이 발견하고자 기대했던 거, 그 기대했던 것, 자,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거와 일치하려고 결과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if를 씁니다. 어떤 결과가 일치가 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은 그것을 keep it, 유지하죠. 또 만약에 어떠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throw out,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의 실험의 결과는 딱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의도적으로 정직해지려고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즉 의도적으로 거짓이 되려고 한 건 아니다. 무엇의 영향을 단지 받았을 뿐이냐? 바로 여기 나오는 자, 컨벤션 위즈덤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떠한 이 통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통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패턴이 오로지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용기를 가지는데 자, 어떤 용기냐? 바로 보도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을 보다느냐면 실제로 측정된 것을 기대했던 것, 그 기대했던 것 대신에, 자, 여기 전치사입니다. 기대되어진 것 대신에 실제로 측정이 된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부족했다 하면 위에 있는 우리가 통념, 그 통념에 대한 형태가 유지가 됐겠죠. 근데 용기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와서 가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이 밑에 부분의 흐름을 통해 봤을 때 lack이라는 대신에 반대 의미인 오히려 가진다라는 이 have의 의미가 들어가야 흐름이 연결이 되어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는요, 이렇게 단어들 중에서 반대의 의미가 들어가야 전후의 내용의 흐름이 일치하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어휘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